2026년에 양도세가 크게 바뀐다는데 혹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문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생존 가이드를 명쾌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과연 내 집도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이게 정말 세금 폭탄이 맞는지 그 실체부터 파헤쳐 보고요. 정부 정책의 진짜 타겟은 누구인지,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죠. 6개월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할지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세금 관리 시대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정책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만한 걸까요? 언론에서는 연일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게 조세 정의를 위한 거라고 하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뭔지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흔히 장특공제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았든 안 살았든 그건 전혀 상관없고요. 오로지 등기부등본상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느냐, 즉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던 혜택입니다. 바로 이 거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멀쩡하던 이 제도를 손보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정책의 진짜 타겟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화로 누가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고 반대로 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집을 사놓고 실제 살지는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이번 정책의 타겟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1주택 실거주자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번 폐지의 타겟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투기용 장기 보유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1주택자이고 그 집에 오랫동안 실제로 살아왔다면 이번에 없어지는 장특공제와는 전혀 다른 기존의 실거주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정부가 확실하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정책 변화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지갑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죠. 100마디 말보다 정확한 숫자 하나가 더 와닿을 겁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A씨라는 분인데요. 송파구의 아파트를 15년 전에 사뒀지만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아서 실제 거주는 전혀 안 했어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무려 10억 원이 났습니다. 과연 이분의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판다면 최대 30% 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약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유예 기간에 팔면 공제가 반토막 나면서 세금이 3억 1천만 원으로 껑충 뛰고요. 만약 이 기간마저 놓치고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공제율이 0%가 돼서 세금은 무려 4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몇 달 차이로 1억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시죠? 세금 부담이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유예 기간을 놓치는 순간 저 마지막 막대기처럼 정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씨는 언제 파느냐, 그 타이밍 하나로 1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더 내느냐, 아끼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일종의 비상 탈출구를 하나 열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6개월짜리 골든타임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이 6개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정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소중한 6개월의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3단계 실행계획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핵심 3단계 로드맵입니다. 자, 1단계. 먼저 기간 계산하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랑 주민등록처분을 딱 놓고 내 집의 총 보유기간과 내가 거기서 실제로 산 거주기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2단계는 절세 계산하기. 유예기간 안에 팔았을 때와 그 이후에 팔았을 때의 예상 세금을 비교해서 내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마지막 3단계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만약 팔기로 결정했다면 그 돈으로 앞으로 뭘 할 건지, 다른 부동산을 살지, 다른 자산에 투자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 깐깐해질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법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즉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좋은 곳에 집 하나 사두고 무작정 오래 버티기만 하면 자산이 저절로 불어나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집이 얼마나 오를까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세금 다 내고 내 손에 진짜 얼마가 남을까를 따져야 하는, 즉 세금 관리가 내 자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의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은 똑같은가? 만약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